자, 오늘은요.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 롯데그룹 자소서 작성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의 끝을 보여주실 윤스피치 연구소의 윤소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소윤입니다. 네, 아니쌤 롯데 전담이신 것 같아요. 제가 롯데를 잡으러 왔습니다. 지난달에도 이 시간에 딱 나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지난달에도 롯데를 했었는데 오늘도 롯데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롯데물산과 롯데렌탈 그리고 롯데케미칼, 롯데건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굉장히 여러 곳이 채용 중인데 아무래도 채용 인원이나 여러분의 선호도를 고려해서 오늘은 4군데 계열사를 선정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알아봤을 때는 좀 계열사마다 자소서 항목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이번에도 좀 다를까요? 이번에는 3가지 기업은 자소서 항목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한 곳만 다른데요. 3곳은 롯데물산, 롯데렌탈, 롯데건설의 자소서 항목이 동일하다라는 점, 그리고 롯데케미칼의 자소서 항목이 조금 디테일하고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동일한 롯데물산, 롯데렌탈, 롯데건설의 자소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간략하게 짚어주시면요. 네. 우선 1번부터 5번까지 5항목으로 나눠져 있고요. 1번에서 지원 동기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서 성장 과정, 그리고 3번에서 사회 활동, 그리고 4번에서 직무 경험, 5번에서 입사 후 포부, 거의 자소서의 기본이 되는 항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질문이 굉장히 상세하진 않고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차별성을 두기가 좀 어려운 항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자 수에 맞춰서 또 가독성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글자 수가 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적은 글자 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유념하셔서 작성을 해주셔야겠고요. 그리고 1번부터 5번 항목까지 500자 그리고 800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2번의 성장 과정 같은 경우에만 롯데렌탈만 500자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글자 수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유념하셔서 복수 지원하시면서 이런 좀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잘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질문이 비교적 단조롭다라는 느낌이 들긴 한데 이럴수록 좀 작성하는 게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항목이 굉장히 단조롭다 보니까 차별성을 두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1번부터 5번 항목, 가장 기본적인 항목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가장 먼저 짚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세워나가면서 차별성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제가 자기소개에서 가이드를 해드릴 때는 어떤 점에서 좀 차별성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1번 항목 같은 경우에 는 지원 동기 묻고 있어요. 가장 어렵고 어려운 항목이죠. 그래서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회사 기업 방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서는 성장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2번이 가장 쓰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가치관, 인성, 성향 등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두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굉장히 성장 과정이라는 범위가 좀 넓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기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서는 사회활동인데요. 열정과 여러분들의 이제 직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반가운 항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4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직무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준비 과정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늘 말씀드리다시피 구체적인 직무 역량을 짚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사 후 포부입니다. 여러분의 방향성과 가능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항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팁을 저희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입니다.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항목이고요. 가장 또 기본적인 질문이죠. 맞습니다. 지원 동기가 잘 세워진다면 사실 2번에서 5번까지 여러분들이 더 잘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서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기업을 왜 왔고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동기는 결국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워낙 많이 작성해 보시기도 했고 정보가 많다 보니까
보니까 이 부분에서 어느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취준생분들의 자소서를 많이 검토해봐도 굉장히 같은 패턴의 자소서가 반복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지원 동기에서 유독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차별화를 둘 수 있는가에 대한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선 기본적으로는 직무, 기업, 산업에 대한 지원 동기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차별성을 어떻게 둘 수 있느냐. 우선 직무 지원 동기를 가장 많이 선택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서 어떤 열정과 역량과 노력을 해왔으며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기업에 어떻게 기여하겠다라는 점을 작성해 주시는 것이 직무 지원 동기가 될 텐데요. 이때는 강점이 포커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직무 강점이다라고 한다면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직무 강점이 아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선택하셨을 때 홈페이지 검토하시고 직무에 대한 걸 역량을 뽑아내신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굉장히 특이한 강점을 뽑아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네. 우리 취준생 분들께서 그럼 저는 사례로 차별점을 두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직무 역량을 드러내줄 수 있는 사례를 굉장히 독특한 사례를 찾는 것도 우리 일반 취준생 분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500자라는 글자 수 안에서 또 이것을 다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기업 지원 동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기업에 대한 호감도를 나타내주면서 타사와의 차별점이라든지 자사의 강점이라든지 뭐 기업의 발전 방향이나 업계 1위, 글로벌 기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어떻게 내가 기여하겠다라고 작성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업이 쌓아온 업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자칫 작성하게 된다면 복사 붙이기처럼 똑같은 내용을 작성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산업 지원 동기를 선택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시는 롯데 렌탈이나 롯데 물산, 롯데 건설, 뭐 케미칼도 마찬가지지만 산업군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도드라지는 기업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한 좀 조사를 해보시고 기업 지원 동기에다가 산업 지원 동기를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서 차별성을 보여주신다면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자소서를 보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쌤이 산업 지원 동기에 조금 더 강조점을 많이 두신 것 같은데 혹시 이걸 잘 작성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지원 동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산업 지원 동기거든요. 왜냐하면 공부가 좀 필요한 항목이기도 합니다. 기업 조사는 기업의 홈페이지에 굉장히 상세히 나와 있지만 산업에 대해서는 기사를 검색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따로 조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사를 하셔서 디테일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기업들의 분기, 반기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가는 취준생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해주신다면 좀 더 합격에 가까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를 한번 열어보신다면 그 내용 안에는 사업 내용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넣고 있는 항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두 번째 항목에다가 작성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업의 내용 안에는 기업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기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분기별로 어떤 것들을 이뤘고 주력 사업은 어떤 것이다. 그리고 매출 현황이나 산업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해서 이러한 미래 전망을 갖고 있다. 라고 기업의 시각에서 산업의 성장성을 보고서로 작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가장 좀 공신력 있는 자료가 아닐까 하는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업에 대한 내용을 잘 체크하신다면 굉장히 조금 더 깊이 있고 전문성 있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전문성과 깊이를 더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산업에 대한 전망도 한번 여러분의 시각으로도 접근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원자 입장에서 뭐 전망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거가 될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나는 이 산업에 대해서 전망을 이렇게 보고 있다. 꼭 반기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산업 지원 동기가 될 수 있겠죠. 네. 네, 저희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제 또 두 번째 항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성장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800자 그리고 롯데 렌탈의 경우에는 500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장 과정 사실 뭐 많이 이미 접해본 내용이긴 한데 어떻게 좀 작성하면 좋을까요? 성장 과정 같은 경우에는 가치관이나 인성 그리고 여러분의 성향을 드러내는 키워드인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치관과 인성, 나라는 사람이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직무 경험과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직무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이 따로 항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접근해보자면 여러분의 인성이나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진정성을 어필하실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직무 역량 쪽으로 뭔가 인턴 과정을 기술한다든지 아니면 대학의 프로젝트를 이야기한다든지 물론 그 안에서 성장을 하셨겠지만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오히려 인성이나 가치관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인성과 가치관을 고려할 때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네. 어떤 부분을 좀 부각하면 좋을까라는 그쵸. 부분들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성장 과정으로 봐야 되냐. 제가 맞아요. 봤던 굉장히 재밌는 자소서 중에 하나는 네. 더운 여름날 막내딸로 태어나 이렇게 시작하는 자소서들이 네.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는 조금 멀리 이렇게 넘어가시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임팩트 있는 사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혹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임팩트 있었던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일단 나는 누구인가 이 철학적인 질문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작성 방향을 잡아주신다면요. 인문학적인 항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접근을 하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이지? 라고 좀 포괄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좀 해보시고 뭐 밝은, 집념, 걱정이 많은 또 포부, 가능성 이런 것들을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신 다음에 나한테서 이런 키워드를 부각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선정하셔서 나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외에도 또 내가 좀 쓸 수 있는 사용 예시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좌우명을 써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좀 너무 식상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내가 진짜 그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저는 식상하다라는 거 생각하지 않으시고 적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만큼 나의 좌우명, 슬로건 이런 것들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함축적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성장 과정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세 번째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 활동을 묻는 질문인데 학업 이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했던 다양한 경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걸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항목에서는 여러분의 열정과 직무 역량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학업 이외에 작성하라라고 하니까 학업 이외에 어떤 걸 했지? 라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을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공동체 생활에서의 본인의 강점을 작성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 제가 좀 많이 받았었는데 동호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적어도 될까요? 저는 적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직무 역량에는 지식, 기술, 태도 측면에서 봤을 때 꼭 전문 지식이나 전공 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태도를 보여주실 수 있다면 전공과 조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사례는 아니더라도 내 역량이 많이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회 활동은 저는 적어줘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태도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 보신다면 어떤 동아리 활동, 대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선택하시면서 어떤 공동의 목표를 나의 좀 역량을 사용해서 달성했던 거, 협업했던 거, 그리고 협동했던
성공했던 것들 이런 것들 적어주신다면 사회활동에서 열정과 직무 역량을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사회 활동까지 또 알아봤고 이제 다음 4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희망 직무 준비 과정과 그 직무에 대한 본인의 강점 또 약점을 기술해 주세요. 실패 혹은 성공 사례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자라고 적혀 있네요. 이거 좀 가장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희망 직무의 준비 과정과 그리고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기술해달라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실패 또는 성공 사례 중심으로 작성해달라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인 직무 경험과 나의 능력을 묻고자 하는 항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키워드는 직무 준비 과정을 보여주시고 구체적인 직무 역량을 드러내주시면 될 텐데요. 직무 준비 과정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전문성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준비해 오셨던 거라면 뭐 전공 과목일 수도 있겠고 어떤 프로젝트일 수도 있겠고 외부 활동을 통해서 이 전문성을 드러내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격증 이런 것들도 이런 준비 과정에 해당할 수 있겠다라고 보겠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소재를 선정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전문성을 드러내줄 수 있는 이 직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과정이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그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성격의 장점과 단점과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희망 직무에 대한 본인의 강점과 약점, 업무적 강점과 약점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주신다면 항목에서 요구하는 항목과는 조금 멀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주의해 주시고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직무에 대한 강점, 약점을 좀 어떻게 일단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조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직무 강점 찾기는 어렵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직무 기술서 천천히 보시면서 아 맞아 나는 이런 역량이 있었지라고 접근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좀 단점, 직무적 약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나의 직무적 약점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많은 자료들을 검토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자료를 작성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아, 이것도 알려드려야 되고 저것도 알려드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내용을 좀 많이 담는 편이에요. 그리고 일을 빨리 못합니다. 네.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대본을 작성하는데도 누구는 1시간 만에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 자료를 작성을 하더라도 온종일 걸리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렇다면 제 업무적 약점은 일을 빨리 못한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일을 빨리 못하는 건 너무 치명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의 어떤 성향 때문에 이런 약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런 약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뭐 한 번 더 검토하면서 중요도를 좀 뽑아낸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을 한두 줄 정도 간략하게 넣어주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니 윤쌤의 사례에서도 느꼈지만 단점이 결국에는 약간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기업에서 지난번에도 롯데그룹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약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점이 있어 떨어뜨리겠어 이런 느낌보다는 이런 약점을 순수하게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돌파구로 삼아서 나아갈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구나를 파악하려고 약점을 묻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솔직하게 접근해 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윤쌤이 주신 이 중요한 팁 잘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저희 그러면 마지막 항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입사 후 포부를 묻고 있는데 입사 후 10년 동안 회사 생활의 시나리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자 적혀 있습니다. 글쎄요, 입사 후 10년, 약간 상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내가 입사를 해서 10년이나 지난다니라는 좀 즐거운 상상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았던 단어는 제가 볼 때는 회사 생활의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 생활을 안 해봤는데 회사 생활의 시나리오를 쓰라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나 성장 가능성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너무 큰 포부를 밝혀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구체적이지 않게. 예를 들면 뭐 거의 이 기업을 내가 다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뭔가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듯한 느낌의 포부를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기업에서 원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다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과 직무적 목표가 있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성장할 예정이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좀 시기를 분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해 주신 다음에 단락을 나눠 주신다면 뭐 약 150자에서 200자 정도를 할애하셔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신다면 분량도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워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목표를 나눌 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무를 보신다면 어떻게 10년 안에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세우실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간략히 좀 가이드를 드리자면 네. 단기적 목표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으로서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으로서 이렇게 적응할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일을 배워나가겠다라는 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배워나가겠다, 배우겠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회사는 배우러 가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기여하겠다, 적응하겠다라는 표현들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중기적 목표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로 거듭나는 과정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중기적으로라면 5년 정도 지난 후일 테니까 어느 정도 직급도 조금 올라가셨을 것 같고 직무적으로 어느 정도 노련해진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전문가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좀 습득하고 그리고 회사에 이런 식으로 기여하겠다라는 점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장기적으로라면 기업의 비전이나 목표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네. 10년 정도라면 기업에서 어느 정도 팀의 리더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분야에 10년간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회사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사내 구성원들을 안고 가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로 성장하고 또 우리 후배들을 양성하는 쪽의 느낌도 작성을 해주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기업 내 리더로 성장하고 기여하는 데에 대한 목표를 장기적으로 세워주신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롯데건설, 또 롯데물산, 그리고 롯데렌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롯데케미칼도 좀 알아볼까요? 롯데케미칼 항목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1번부터 5번까지 기본적인 항목에 대해서 제가 가이드를 드렸다면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 자기소개서를 본다면 역시 5항목으로 나눠져 있고요.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입사 후 포부와 함께 트렌드와 산업 지원 동기를 묻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석유화학업계의 향후 트렌드를 조망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느 산업에 대한 지원 동기를 작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서는 나를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사건, 성장 과정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가치관 보여주실 수 있겠고 3번에는 지원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본인의 정의를 기술하면서 직무 역량 이야기해달라라고 했습니다. 4번에서는 문제 해결, 그리고 5번에서는 여러분들이 본인이 참여한 활동 중에 기억에 남는 사례, 조직 적응력, 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목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석유화학 업계의 향후 트렌드를 조망하고 롯데케미칼이 이런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본인이 입사 후 어떻게 회사에 기여하고 싶으신지 또 본인의 강점 등 구체적인 근거를 포함해 기술해 주십시오. 야, 역시 첫 번째 질문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롯데케미칼다운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에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석유화 업계의 향후 트렌드를 조망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 산업에 대한 지원 동기가 가장 빛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알아보는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롯데케미칼의 장점 및 성장 가능성에
설명에 대해서 접근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네. 이 항목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다트 보고서가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 반드시 보고 작성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의 동향인데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굉장히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런 전망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집콕하는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가전제품의 수요가 좀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전제품의 내외장재에 사용되는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좀 급증하고 있고 바닥재나 타일이나 뭐 틀 등에서 사용되는 PVC 의 수요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짚어주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망과 기여도를 이야기해 주신다면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자소서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얘기 쭉 들어보니까 진짜 다양한 이야기를 잘 녹여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드네요. 저희 그러면 또 이어서 두 번째 항목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700자 적혀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 어떤 점을 알려고 하는 걸까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성장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가치관을 갖게 된, 내가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게 된 어떤 사건이 있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고 이 부분 역시 브레인스토밍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지? 그리고 이건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내가 갖게 된 가치관이지? 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항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원하신 직무가 무엇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본인의 정의를 기술해 주십시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학업이나 학업 외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무에 대해서 묻고 있긴 한데 그냥 직무는 아니고 직접 좀 정의를 내려라고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해봐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조사하신 것들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정의를 기술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이 직무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나의 의견을 밝혀주시는 것이 좋겠고 컨설턴트, 저와 같은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사전적 정의가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적 의견이나 조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컨설턴트를 조력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만의 정의를 세워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직무 역량 선정하시고 그에 대한 내용을 700자 정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또 바로 이어서 네 번째 항목 알아볼게요. 좀 내용이 많아 보이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달성하기 어려운 높은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해서 도전해본 경험을 기술해 주세요. 목표 수립 과정과 계기, 그리고 수행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 또 극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자. 아니 키워드가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어떤 내용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자율적으로 좀 설정했던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자격증이면 되지만 예를 들어 어학 성적이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어학 성적이면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만 실무에서는 회화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참에 회화도 해야겠다라는 높은 목표와 자율적 목표를 설정하시고 나아간 부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어렵지 않게 접근해 주셔도 되는 항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황 설명해 주시면서 목표와 수행 과정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려움이 또 있었겠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그리고 결과와 교훈 순으로 작성해 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어려운 목표 플러스 자율성이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항목인데요. 본인이 참여한 팀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를 기술해 주세요. 각 팀원들의 역할, 과정에서의 의견 조율 등 어려웠던 점과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이건 협업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인가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조직 적응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포커스는 갈등인 것 같고요. 여러분이 팀 내 갈등을 겪었던 적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보시면서 소재에 대해서 어떤 갈등이 일어난 상황이다라고 상황 설명을 시작으로 하시면서 어떤 갈등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갈등을 나의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갈등을 해소했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서 해결 방법 말씀해 주시고 결과와 교훈 순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 관리를 내가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과정과 교훈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잊지 말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야, 저희가 이렇게 정말 쉬지 않고 쭉 달려왔습니다. 계열사별로 다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롯데그룹에 지원하는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무슨 말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셔서 작성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이번에도 말씀드리면서 반드시 합격하셔서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시는 날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